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이 불평등이 더 심화됐다. 기존에 있었던 불평등이 더 심화됐다라는 의견, 그리고 또 숨겨져 있던 불평등마저 드러났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고 그 중심에 또 교육 불평등 문제도 있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에서 좀 학교를 이제 신학기에는 보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먼저 상황 점검 차원에서 지난 한 해 제대로 등교를 하지 못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또 지난 1년의 교육 현장을 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 또 원격 수업이라는 그런 사실은 준비하지 못한 재난 같은 그런 상황들이 교육 공동체에 들이닥쳤는데요. 네. 1학기에 어떤 급작스럽게 이 원격 수업이 시작이 되고, 사실 EBS나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좀 그냥 단순히 시청하고, 단순히 이렇게 계속 기성에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는 그런 수업에서 이제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사실 쌍방향 수업에 대한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 교육 정책들을, 지원책들을 강구하면서 이 쌍방향 수업으로 이 수업률도 많이 높이고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한부모 가족이나 맞벌이 부부라든가 또 저소득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정보화 기기 지원에 또 사각지대가 발생이 되고, 가장 사실 심한 건 교육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다. 네. 사실 상위권 학생들과 그 중하위권 학생들의 교육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데, 이 원인을 좀 들여다보니 사실 이 돌봄 문제와도 연동이 돼 있고, 또 어떤 사교육에 인한 어떤 대체되는 이런 자기주도 학습 정도의 이런 학습 성취 차이, 또 그 다음에 가정의 경제력,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자꾸 이 중하위권과 이 상위권 학생들 이 학습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는, 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스마트 기기로 활용되다 보니까 또 스마트 기기 중독 사례도 있고, 또 무엇보다 학교가 고유로 가지고 있는 그런 대면 교육을 통한 전인 교육이 있거든요. 아이들 관계 형성도 하고 선생님들과 이런 질서와 규정도 배우는데, 이런 것들을 못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팎에서 조금은 이 대면 교육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2학기에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큰 걱정은 이제 학력 격차 아니겠습니까? 핵심이. 네. 사실 그 교육부가 초중고 교사분들을 그 토대로 한 그 조사에서도 보면, 네, 이분들도 80% 이상은 학력 격차를 인정하셨습니다. 그 교사분들이 뽑은 학력 격차의 이유 1위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에 대한 이해도와 차이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쌍방향 비율도 높였고 정보화 기기도 보급했고 여러 가지 했지만, 근본적으로 이 학습 격차는 정말 아이들에게 어떤 실시간으로 전달해지는 영향력이거든요. 결국은 맞벌이 부부라든가 한부모 가정들, 이런 경제적 요건에 의해서 사실 그렇게 놓인 가정들과 경제적 요건이 풍족해서 어떤 괴인 가해라든가 어떤 부족한 부분을 실시간으로 케어할 수 있는 가정에 있는 아이의 이 학습 격차가 점점 더 벌어져서요. 결국 지금 요즘도 이 전체적인 전반적인 통계는 안 나왔지만 부분적인 통계를 보면 상위권 학생들은 있고, 이게 중하위권 학생들이 많아지는, 점점 하위권으로 이 사고 성취도가 평준화되는 걸 보면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모든 걸 다, 이 원격 수업이 모든 걸 다 메꿀 수는 없다. 그래서 또 하나 원격 수업으로 대체가 안 되는 직군들이 있습니다. 우리 직업계고 학생들이거든요. 네네. 어떤 실습이나 기능 훈련을 통해서 숙련을 해야 되는데 원격 수업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그렇죠. 또 학생 선수들 또한 어떤 훈련이나 대회 참가를 통해서 숙련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고, 또 우리 장애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보조교사의 참여라든가 여러 가지 원격 기기로 대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자꾸 더해지면서 이 학습 격차가 계속 더 심화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성적 부진 학생, 성적이 좀 예를 들어 떨어진 학생들에 대한 해결 방안, 예, 상당히 중요하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국회에서도 이 관련해서 교육 불평등 해소 법안 발의 소식이 있던데 이거 좀 궁금하네요.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네, 아마 국회교육위원회 강덕구 의원님께서 이제 그 코로나19로 인한 그 학습 격차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교육 불평등을 지적을 하고, 그래서 교육 불평등 해소 법안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네, 네. 대부분 이 발의하게 된 배경에 보면 아마 설문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학생, 교사, 관리자, 학부모 이 모든 교육 공동체의 80% 이상이 원격 수업으로 인해서 이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네,
사실은 소득 격차가 곧 학습 격차로 이어지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좀 개선을 하자. 네네. 그래서 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5년 단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불평등 지표 개발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또 교육 불평등 해소 운영위원회를 학교에서 운영하게 돼서 네. 이런 부분들, 이런 불평등의 현실을 객관화하고 시각화해서 좀 이런 사회 문제로 공론화를 시키고 이에 대한 정책 개발을 하는 계기로 삼자. 네. 이런 어떤 선언적 의미의 법안 같습니다. 예. 에서도 관련해서 이 황대 의원이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여기 이제 작년에 발의하신 거잖아요. 네네. 시행이 됐죠, 통과되고. 예, 네. 작년 6월에 이제 통과가 돼서 네. 이제 7월부터 시행이 됐고요. 네네. 그 내용의 골자는 이제 경기도 도내 공공기관들은 채용 인원의 20%를 우리 고졸자, 그 고등학교 졸업자 중심으로 해서 20% 정도까지를 채용을 권고하도록 네. 하는 조례입니다.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자는 고등학생들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양한 연령대의 고루 분포가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학벌 중심이나 학력 중심이 아니라 정말 직업 능력 중심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지방정부가 한번 앞서보자. 그래서 이렇게 채용을 좀 권고하고 있고요. 뭐 20%까지는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계속 지금 상향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는 네, 지금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제 정시 확대 방침을 세웠잖아요. 뭐 여러 가지 여론도 있었고 하면서 또 EBS 연계 비율도 낮추고 뭐 이러면서 이게 정시를 확대하면서 이 수능을 대비한 사교육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황대 의원님께서는 좀 근본적인 원인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제가 학교 학생들을 만나면요. 학생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원님 시대에는 개천에서 용이 나왔나요? 아, 정확한 표현이네요. 네. 열심히 하면 그래도 성공할 수 있었고 꿈을 이룰 수 있었어. 네네. 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개천용이 다 하늘로 날아갔어요, 저희는. 네. 이제 우리는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습니다.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 아픈 얘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교육이 정말 전인적 교육의 수단이 돼야 되는데 부모의 부를 물려주는 수단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적부터 아이들이 사교육에 매몰이 돼버려요. 자기 꿈과 적성은 존중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 의존도가 저희 나라가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 네. 그러니까 그 2019년 기준으로 해서요. 사교육 시장 규모가 21조 5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이 규모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사교육 문제도 문제지만 직업 능력 중심의 사회로 전환이 돼야 된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표방하는 북유럽 국가들은 일부분 이 입시와 직업 교육의 한 크게 두 축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것, 잘할 수 있는 것, 행복한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지 못하면 교육 과정에서부터 이 문제는 사실 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문제와 부동산 문제까지 연계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쉽게는 개선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네. 결국은 이 교육 과정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메스를 강력하게 들어야 된다. 네. 정치권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교육 좀 여러 가지 해결 과제가 있는데 자, 어떤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까 권정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공교육보다 이 사교육의 의존도가 높아진 이 교육 환경 이것들과 또 거기에 따른 아주 색안경을 낀 인식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병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거와 더불어서 맞벌이 부부, 한부모, 아까 말했던 다문화 가정, 또 장애 아동 등과 같은 취약계층들은 정말 더 수업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더 이 교육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네. 결국은 이분들에게서 가장 힘든 게 돌봄 공백입니다. 그렇죠. 그 대부분 이 저학년 위주는 그 나이 때 정말 돌봄이 필요한 나이 때고요. 그래서 이 돌봄 공백을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에 대한 지원책이 일단 우선이 돼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학년 위주에서 이 학부모나 교사, 담당자가 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게 대면이든 원격이든 이것들을 긴급하게 채워놓을 수 있는 인력을 아까 말했던 임용 발령 대상자라든가 아니면 기간제 교원의 확대를 통해서 지금 정부가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그런 것들 좀 실시간 텀없이 이렇게 지원을 신속하게 해줄 수 있게 저는 좀 구축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좀 우선순위 아닐까 싶습니다. 예. 황대 의원님 뭐 활동 계획과 또 마지막 제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도 교육위원으로서 가장 저는 저에게 중요한 가치는 사실
그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모두 다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부에 따라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내 꿈이 결정된다면 그것만큼 참 비참하고 가슴 아픈 현실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했지만 경기도 의회 차원에서 정말 어떤 직업 능력 중심의 자기 꿈과 적성 중심의 교육을 좀 지방정부에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과 사업 그리고 조례 등을 통해서 개편을 해나가겠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경기도 교육청 슬로건이 단 한 명의 아이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 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또 그 아이들 덕분에 정말 가슴 아파하는 부모님들에 대한 이런 시름이 정말 매번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말했지만 권정선 의원님과 함께 정말 이런 정책의 정부의 사업들이 정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